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한신당 의원들이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전남도당 창당 준비 모임에는 윤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며 오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어 당명 채택과 창당 준비위원장 선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대한신당은 당색을 진녹색으로 정하고 당원 영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이용재 의장을 포함한 58명의 모든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진취적 행정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의 긍정적 역할, 변화를 강조하며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흥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가 내년 1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됩니다. 로마 교황청과 세계 간호협회 등 세계 각지에서도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 소록도 한센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참 봉사를 실천해온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는 서명인이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11월 처음 서명이 시작된 이후 2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위는 이 두 명의 노 간호사를 내년 1월 101번째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노벨 재단은 내년 1월 말까지 후보를 추천받은 뒤 현지 실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최종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나라별로 실사단을 파견을 해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30명에서 이제 9월까지 추려서 최종 1인을 선정해서 10월, 11월에 이제 최종 발표를 하게 되죠.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간호사의 해로 지정했고 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두 분의 노벨 평화상 추천은 전 인류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황청과 세계 간호협회도 이들의 숭고한 삶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한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묵묵히 보살피다 한 통의 편지만 남기고 호련히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 이들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역의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채용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지난 넉 달 동안 전국 609개 지역조합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23건과 중요 절차 위반 156건 등 모두 1,0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별 적발 건수는 농축협이 7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은 206건, 수협은 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부정청탁 등의 혐의가 있는 15개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절차를 위반한 156개 조합에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연내 여수와 순천의 인구수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여수시의 인구는 28만 2,058명으로 같은 시점 순천시 28만 1,534명보다 524명이 많았습니다. 이는 전달의 격차 1,017명에 비해 5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내 전남 제1의 도시가 여수에서 순천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운동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위해 전남을 찾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 귀한 지역에 인파가 몰리고 조용하던 마을이 시끌벅적해질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축구의 마지막 전국대회가 개막했습니다. 2017년 폐지된 왕중왕전을 대신해 열리는 큰 대회입니다. 전국 36개 곤역에서 96개 초등학교 축구부가 강진에 모였습니다.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옹기종기 만들어 놓은 축구장들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18개 팀이 동시에 경기를 치르며 대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많이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전남 쪽에 이제 스포츠 이제 운동장이나 그런 시설들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시군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막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치 1순위는 선수단 인원이 많은 축구. 축구장 잔디를 우선 교체하고 조명탑을 새로 만드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겨울 연인원 3만 5천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 전지훈련을 확정했습니다. 강진군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들이 먹고 자며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팀을 우리 강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강진군 체육회와 강진군에서 계속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기간은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해마다 연인원 30만 명 가까운 선수들이 전남에서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도가 국회에서 마한 역사문화권 발전과 특별법 제정의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술 포럼을 개최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한 역사문화권의 진흥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권호영 서울대 교수의 특별 강연과 함께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의 주제 발표 등 마한 문화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토론회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학술 포럼은 전남의 뿌리인 마한 문화 연구 사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학수변공원 북방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주변 풍광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이 자전거 도로에서 이루어진 개보수 공사가 부실 논란과 주민 불만을 사고 있는데 발주한 국가기관은 이상이 없다고 주장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산강 하구뚝에서 오룡지구까지 둑방을 따라 펼쳐진 자전거 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최근 이 자전거 도로에 콘크리트 바닥을 아수콘으로 포장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살펴보면 곳곳이 부실투성입니다. 먼저 새로 만든 난간이 부실 시공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기초들은 벌써부터 깨졌거나 들떠 있고 대충 묻는 바람에 작은 힘에도 난간이 크게 흔들릴 정도입니다. 난간의 조임 나사가 빠진 곳도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 난간 기초 부분은 조잡하게 시공도 되어 있지만 집안보다 깊게 설치가 안 되어서 안전사고가 빈번할 걸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은 안전 난간을 강변 쪽에만 설치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도로 양편이 모두 가파른 낭떠러지인데 추락을 막으려면 양쪽 모두에 난간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사를 하면서 둑방길에 심어져 있던 해당화 등 조경수들 대부분이 무단으로 베어졌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도로 몇 곳에 해양목을 대충 심은 게 고작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보로에서 운동사람도 많고 나같이 또 자전거 타고 온 사람도 많고 그런데 조경이 돼 있으면 훨씬 더 피로감이 더 없죠. 발주처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난간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조경수가 무단으로 베어졌는지 준공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이 제안한 주요 의견들을 아동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8월부터 실시된 아동권리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제안을 접수하고 심사위원회가 창의성과 현실성 등을 평가해 선정작을 결정했다며 이를 아동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제안들은 아동들을 위한 놀이 활동가 파견과 아동회관 건립, 아토피 치료 책임제 등 모두 5건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전문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도, 경북 내륙 쪽에도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이 비구름 뒤로 뒤따라 약한 황사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늘 온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오전까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내일은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변화무쌍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주 중반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지난번보다 더 강력한 한기가 몰려와서요. 수능일 당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올가을 첫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